안녕하세요. 하루책방 주인 서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른을 위한 그림책 추천을 3권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3가지를 다 고르고 났더니 이 3가지의 컬러감이 다 푸릇푸릇하고 녹색이고 싱그러운 지금 날씨에 딱 어울리는 그런 색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좀 더워지다 보니까 제 눈에도 이런 책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를 드려볼게요.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미야자와 겐지가 글을 쓰고 곽수진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지은 번역가가 번역을 한 언제나 북스에서 나온 비에도 지지 않고 라는 책입니다. 미야자와 겐지의 시에 다른 작가의 그림이 많이 그려져서 나왔어요. 이번에 저는 곽수진 작가의 그림으로 그려진 이 책을 구매를 했는데요. 먼저 면지를 지나서 첫 페이지를 들어가 볼게요. 첫 페이지부터 비 내리는 풍경인데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집니다. 보시면은 좌측 페이지에는 시원시원하게 버드나무가 비를 맞고 있는 모습, 그리고 빗방울이 나무 위에 떨어지면서 튕기는 이 하얀색 묘사된 부분까지 너무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람쥐가 눈에 들어오죠. 다람쥐의 입 주변 털이 흰색인데 그와 대꾸를 이루게 오른쪽 페이지에는 흰색 숲 덤불과 노란색 집이 보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림인데 특히나 초록색이랑 푸른색만 사용되지 않고 붉은색, 핑크색 계열의 난색도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 두 가지의 컬러감들이 충돌하지 않고 잘 어우러진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 같아요. 문구는 비에도 지지 않고 라는 끝맺음이 되지 않은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무엇에 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지 궁금해지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드려보고 싶은 페이지는 이 페이지인데요. 역시나 시원시원하고 푸릇푸릇한 느낌이 굉장히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페이지예요. 여기에는 모든 일에 내 입속을 따지지 않고 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랑 어우러져서 여기 낚시하는 사람이 아주 작게 그려져 있는데 이 낚시하는 사람은 왠지 자기가 먹을 만큼만 딱 낚시를 하고 다른 물고기들은 더 추가로 잡지 않고 혹은 놓아주고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가 항상 약해질 수밖에 없는 고양이가 등장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구가 적혀져 있냐면요. 모두에게 바보라 불려도 칭찬에도 미움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라는 말로 글은 끝납니다. 여기도 보면은 노을 지는 풍경처럼 보이죠. 그런데 노을 풍경이 굉장히 다채로운 색감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스라한 느낌을 전해주는 풍경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혹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막연하게는 우아하고 또 절약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우아한 건지, 그리고 절약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문구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를 나 또한 생각해 보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아름다운 시와 함께 아름다운 그림이 합쳐진 이 그림책을 어른들도 읽어보면 좋을 그림책으로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김진화 작가가 글과 그림을 모두 쓴 여름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문학동네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너무 청량감 있는 바다, 당장 바다로 뛰어들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그림이 표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표지에서 아쉬운 요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소개를 마칠 때쯤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표지를 넘겨서 면지를 볼게요. 표지는 굉장히 청량한 색감이었다면 안에 면지는 파스텔 톤으로 뽀샤시한 느낌을 주는 버스 정류장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면지, 앞쪽 면지와 뒤쪽 면지가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살짝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식물과 그리고 식물인지 뭐 먼지인지 모르겠지만 벤치 위에 조그만한 이런 요소도 같이 그려져 있어서 이런 거 발견하는, 디테일 발견하는 재미도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고심하셔서 이 면지를 배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여름 휴가를 맞아서 아빠는 부득이하게 여행을 못 가지만 엄마랑 아이 그리고 길쭉이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길쭉이가 무엇인지 정체가 정확히 설명되진 않지만 그 장면을 보면은 고양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한국어로 비보호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호텔 직원이 제주도어로 말을 해요. 무사 가방이 이추룩 많은 고라고. 그래서 제주도로 떠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페이지에서 보면은 길쭉이가 살아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 인형이구나 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주도에 와서 드디어 바다에 뛰어들어요. 길쭉이는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에 함께 나올 수 없어서 엄마와 둘이서만 이렇게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지금 나오는데요. 호텔에서 객실 청소를 하는데 빨랫더미에 길쭉이의 꼬리와 팔이 보여요. 길쭉이가 이 빨랫더미에 같이 떠밀려서 옮겨지는 장면 같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세탁이라고 쓰여진 차가 멀리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림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림책 모임에서 이 장면을 낭독해드렸을 때 사람들이 전부 안 돼! 길쭉아! 라고 외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사실 그 뒤에 펼쳐지는 길쭉이의 행보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부분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소개를 마치기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옆에 없는 길쭉이를 떠올리면서 길쭉이에 대한 생각을 하는 장면인데요. 길쭉이한테서는 언제나 과자 냄새가 났어요. 목욕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라고 하는 거 보면 왜 과자가 냄새가 나겠어요. 이 아이가 과자를 먹을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길쭉이를 안고 있었다는 뜻 같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했고요.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서 마음을 울리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표지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실제로 진짜 아쉽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길쭉이의 존재가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이었고요. 이 책을 보시면요. 사실 어른이 된 뒤로는 그림책을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런 책을 읽으면 이렇게 짧은 분량에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재미와 감동까지 주는 책이 그림책이라고 굉장히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책은 사라 스트레츠베리가 글을 쓰고 사라 룬드베리가 그림을 그리고 이유진 번역가가 번역을 했으며 위고 출판사에서 나온 여름의 잠수라는 책입니다. 표지 그림이 너무 아름다운 그림인데요. 여자아이와 성인 여성이 얼굴을 맞대고 누워있고 파란색 진주 목걸이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모습의 표지입니다. 펼쳐서 한번 뒷표지와 연결해서 볼게요. 이렇게 아주 초록초록하면서 두 명이 입은 빨간색 색감이 보색으로 대비가 되는 그런 멋진 표지가 이 처음을 열고 있습니다. 책을 넘어가서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실내 풍경인데요. 마치 마티스 그림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보시면은 엄마와 아이가 앉아 있는데 여기 빈자리가 눈에 띄게 그려져 있고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빠였던 사람이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가 아빠를 세상에서 오려낸 것 같았다. 아침 식탁에서 아빠가 앉았던 자리에 구멍이 나 있었다. 그래서 아빠의 부재를 구멍이라는 단어로 비유해서 표현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문구지만 또 슬퍼지는 문구기도 해요.
근데 엄마를 보면은 엄마가 무심하게 신문 같은 걸 읽고 있는 모습에서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그런 극단적으로 슬픈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다 정도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몇 페이지 더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엄마와 아이가 어디로 떠나는데요.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아빠가 어디에 갔는지 알게 되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처음부터 알고 있었겠지. 라고 말을 하는 걸 보아서 아이에게 뭔가 말해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겠구나라는 추측을 하고 또 엄마 아이가 아빠를 보러 가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눈 내리는 어떤 건물 밖 정원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면은 이 책에서 가장 마음 아픈 구절이 적혀져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펼쳐보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왜 어떤 사람은 살고 싶지 않을까? 개가 있고 나비가 있고 하늘이 있는데 어떻게 아빠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 내가 세상에 있는데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냥 그랬을 뿐. 너무 슬프지 않나요? 하지만 그냥 그랬을 뿐이라고 하면서 조금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표지에 나오는 파란색 진주 목걸이 여성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체스를 두고 있는 가족에게 다가가면서 아이와 이 여성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넘겨서 이 그림책의 그림으로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이 펼쳐지는 페이지인데요. 한 3페이지 정도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페이지만 영상에서는 보여드릴게요. 초록색 잔디밭에서 두 여성과 아이가 빨간색 수영복을 입고 수영 연습을 하기 위해 벤치에 올라서 다이빙을 하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무슨 책이야? 라고 아직까지는 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씹어가면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모른 척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또 내 가족이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 이 아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이의 시선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냐를 그린 책입니다. 그리고 마냥 어둡고 쓸쓸하게만 그리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그림도 굉장히 쾌활하고 색조도 높은 색으로 표현이 된 것을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또 결코 행복해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이 슬프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게 결코 위험한 일은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3권의 책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위로와 울림을 주는 그림책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떠셨는지, 공감 가는 그림책이 있으셨는지, 혹은 기억나는 다른 그림책이 있는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한 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